구독, 좋아요. 자, 두 번째 2부의 두 번째 키워드 인사입니다. 인사. 대통령 인사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느냐. 인사 기용에 관해서 보면 초기에는 성남, 경기 이쪽의 라인들이 주로 상당 중요 지역에 포진을 하면서 그 후에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 자기 사건의 변호인들을 주요 법무부, 청와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유엔 이런 데까지 계속 포진을 확대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예보라고 하죠. 사장의 내정까지 했죠. 김성식 변호사 자기 그렇죠.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기 사건의 변호인 출신. 자, 이재명 정권의 인사 이 부분은 어떻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식은 얼마 전에 이른바 빼가기 했던 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성식 부회장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사진을 쭉 보시면 정성호, 그 다음에 이찬진, 그 다음에 차지훈인가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공사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4명 있는 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네. 그 다음에 바로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조원철 예. 법제처장이에요. 예. 자, 공통점이 뭐다? 깐부다 깐부. 깐부다 깐부. 또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법조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냥 재판, 그다음에 방어, 그다음에 깐부. 왜? 친구들이니까 돈 안 들이고 나 막아줄 거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김앤장 변호사를 4명 데려다 썼다 그러면 1억 4억이에요. 아니면 또 재판, 그 다음 재판, 지금 재판이 5개 재판에 11개 혐의잖아요. 그럼 얼마겠어요? 5 곱하기 11 곱하기 여기에다가 변호사 10 하면은 이건 추정입니다. 50억 내지 60억이에요. 그거 어떻게 확보해요?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해요? 저수지가 따로 주식 투자하니까 김희어 지읒이 어떻게든 확보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딱 보시면 법무부 수장도 깐부. 연수원 동기들이에요. 그때 이제 300명 뽑을 때니까 예. 깐부들이 제일 믿을 만하고 깐부들은 왜 좋으냐. 자, 지금 법무부 장관 시켜줘. 금융감독원장 시켜줘. 유엔 대사 시켜줘. 법제처장 시켜줘. 친구야 고맙대. 내 친구 아이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네네. 원래 우리는 웬만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이 친구 많이 임명합니까? 안 해요. 미국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친구 많이 임명합니까? 안 해요. 네.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분명해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제일 중요한 게 재판이고 방어해야 되고 이거를 완전 밑뿌리부터 완전히 꽉 이렇게 그냥 딱 해놓은 거잖아요. 차지훈 변호사는 무슨 이유로 무슨 유엔 전문성이 있는지 유엔이라는 가수를 좋아했나 하여튼 유엔이까지 왔는데 그때도 구멍이 났었잖아요.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하러 갔는데 이 멜라니아 여사 바로 옆자리가 김영희 여사 자리인데 그것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유엔 대표부가. 이런 유엔 대표부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 아마 실무자들은 알았을 수도 있어요. 실무자들도 부글부글 할 겁니다. 우지 와도 깐부가 오나 전문가들이 오든지 차라리 외교부에 누가 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보면 연수원 동기 그냥 이걸 그 다음에 어떤 끈적끈적한 관계와 돈이 이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하면 천문학적이에요. 더군다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봉천동 도로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연수원 동기는 이찬진 감독원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 그다음에 차지훈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 그다음에 이 법제처장은 더 터무니없어요. 본인이 대법원장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대장동 사건 위정교사 1심 변호. 그다음에 이태영 민정비서관은 아예 대통령실에 가 있어요. 이제 청와대로 이름 바꿨죠.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이장영 법무비서관, 조상우 짜다리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와 있을 수밖에 없냐. 이게 아니면 그걸 다 돈 줘야 되는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김앤장이다, 태평양이다, 화우다 이런 정도 LBK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 계산하면 1억 곱하기 사람 수 곱하기 사건 수 하면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깐부다 깐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이제 보수 정부, 보수 우파 정부와는 뭐 워낙 구성 자체, 인적 구성이나 정치 노선 이념들이 다르니까 제외하고 문재인 정권과 비교할 때 문재인 정권의 인사와 이재명 정권의 인사 공통점도 있을 거고 차이도 있을 텐데 지금 그 부분 중에 이제 깐부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이제 그 밑바탕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점 차이점을 어떻게 보세요? 뭐 공통점이야 제가 이야기할 필요 있으면 그냥 공통점이야 네. 민주당이죠 뭐. 근데 차이점이 명확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뿌리를 쫓아가면은 또 이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념 성향이에요. 이념 성향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이해관계예요. 하나는 이념 성향, 하나는 이해관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으로 리스크로 꼬꾸라질 일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을 짓눌러 왔던 게 뭐겠어요? 아니 원래는 이 뭡니까 원산입니까? 원산에서 메르디스 빅토리아 타고 거제도로 왔잖아요. 네네. 부모 세대에. 그래서 거제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갔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심했겠어요. 네 임마 어디 출신이고 그러면 아버지 어디고 네 아버지 뭐하노 그러면 또 다 뭐 여차저차해서 그러면 그때 뭐 안 좋았겠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경남고 시절에 뭐 어디까지 저는 언론 보도를 들어본 겁니다. 뭐 방황했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이념 성향이야.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뭐 북한도 가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안동 출신의 또 성남의 상대원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여튼간에 그런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잘 못 살았던 거, 뭐 아주 어릴 때는 잘 살았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관계야. 재판도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 밑바닥에서부터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오기 힘든 사람들이 정말 뭐 만리 역정을 겪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념이 아니야. 이념이고 뭐고 민주당도 나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도 비명 행사로 날려버렸잖아요. 아니 박용진이 뭐 이념 성향으로 그러면 박용진이 이념 성향이 다르나요?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영표인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사람 홍영표요? 인천에 네. 홍익표 말고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이념 성향이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날려버렸잖아요. 왜? 서른도 날려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DJ, 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관계. 그래서 법조인을 잔뜩 대거 등용해서 이해관계로 만약에 이게 내 친명을 따를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날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확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무섭냐. 이념 성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헛방이 많아요.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 보면은 좀 어리숙한 것도 좀 있었잖아요. 인사가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여기는 보면 아니에요. 철저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야 이해관계 생각하는 사람이 이해운을 후보자로 하나. 그거는 뭐냐면 앞서 이제 우리 송국건 대평론가께서 잘 분석을 했지만 그거는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인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비백산을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이해운 짜잔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혼비백산 하는 동안에 본인들의 인사는 쭉쭉쭉쭉 이렇게 쭉빵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대체적으로 이 밀도 있게 거침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그래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절대로 안 잘라요. 그리고 이제 이 인사혁신처장과 교감을 이룰 수도 있겠다. 어디까지나 이룰 수가 있겠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김희어치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야, 지금 마지막 김현지 이야기했으니까 이 대통령 인사, 청와대 인사, 각 부처 인사를 하다면 김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김현지. 사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무려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같은 경제 공동체, 삶의 공동체, 뭐 여러 가지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것에도 주로 김현지가 많이 개입을 했다. 대선 자금 관련된 데에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된 바 있죠. 뭐 특수활동비 사용, 강선우 사퇴 과정에서의 김현지의 개입, 주요 부처, 청와대 인선에 김현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니까 김현지가 꼭지점으로 중요하게 있는데 이 대통령 이재명의 가장 아킬레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대통령 청와대 이제 지금은 이제 청와대니까 청와대 인사에서도 핵심이었던 이 김현지 논란이 이재명 정권의 운명적 관계인가요? 어떤 측면에서 보세요? 그렇죠. 이제 김현지가 김희엇지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워낙 그게 유행하고 있어서 김희엇지엇이 이른바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스모킹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 중에서는 비선과 이 공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선은 뭐냐? 대통령과 정말 최측근들이에요. 이 비선인데 비선에는 지금 보면은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비선을 깔고 있죠. 배소연, 그 다음에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 그 다음에 김희엇지엇, 김현지 이렇게까지 가는데 여기서 사실은 배소연은 계속 비선이에요.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타격을 주거나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도 비선인데 핵심인 사람은 누구냐? 순서대로 보면 김용은 아주 핵심은 아니야. 본인이 막 너무 충성을 하니까 이걸 아주 충성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을 뭐 아주 좀 이 버거운 사람만 아니면 또 이걸 또 거절하지가 않아요. 권력자들은 보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도 다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본인의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조용히 본인을 지원해 왔고 비서실장까지도 했던 사람은 정진상이죠. 정진상입니다. 진상이. 근데 이제 정진상까지인데 지금 이거는 공직은 안 맡았잖아요. 그런데 비선이면서도 정말 오랜 시간 같이 했으면서도 공직에 이건 공직까지 자리도 그것도 제일 가까운 자리, 제일 부속실장. 이 자리는 왜냐하면 지금 워낙 김현지에 몰린 그런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에 어디 부산을 방문한다 이럴 때 같이 동행하기는 힘들어요. 제일 부속실장이지만 그러면 어디냐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제일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러 이 비선들 중에서도 넘버원이 김현지예요. 김현지입니다. 왜? 오죽했으면 그걸 잘 냄새를 맡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문진석, 김남국 전 비서관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현지 누나. 현지 누나라고 이야기하고 훈식 형님에게 이야기한다는데 그때 이미 문진석은 밝혔죠. 네. 내가 이야기했다고 하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히려 강훈식마저도 누르고 뭔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김현지다. 그럼 김현지가 왜 이렇게 폭발성이 크냐면은 인사를 일단 만질 수가 있어요. 대통령 가까이 있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 이 재정은 뭐냐면 대통령과 관련된 재정이겠죠. 세 번째는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라든지 법적인 거라든지 관련된 모든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 김현지죠. 그래서 김현지는 내내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내내 대통령은 이 사람을 실드 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지금 분석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니 그냥 밑에 부하 직원이잖아요. 데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김현지한테 이렇게 현지 나이돌이잖아요. 현지야, 야 국정감사 나가. 지금 상임위원회 그 나가. 그 아예 글로 출근해.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 단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그 단 한마디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김현지가 꼭지 돌아버리는 순간 이 천동설인지 지동설인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현지야 나가. 국회 나가. 나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국회가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다는 걸 나 알아. 지금 봐봐. 로저스가 얼마나 시급하니 너도 나가. 그런데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깥에 행사에 동행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사진을 또 이런 사진을 고르셨네요. 그래서 배경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딱 보니까 저 미소는요. 글쎄 아무한테나 오는 저는 한 사람한테밖에 안 오는 미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사진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희엽 지읒은 미소를 자제하잖아요. 미소를 절제하잖아요.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김현지 국감도 마침 이야기네.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을 정권이 전체 차원에서 민주당이 전체가 참여해서 김현지를 국감에 출석하는 거, 그거 몇 시간도 참여를 못해서 사활을 걸고 막았죠. 요즘 쿠팡에 김범석 출석시키려고 막 사력을 다해서 세무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정권 차원에서 김범석 데려와 하는데, 김현지를 정작 데려와야 될 정권과 민주당은 김현지는 사생결단으로 막고 김범석은 사생결단을 죽이는 김범석과 김현지, 그 장면도 참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좀 이 인사 문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왜 부처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었잖아요. 생중계 여러 장면에 도드라진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사찰도 하잖아요. 공무원 아예 사찰한 TF 만들어져 하는데, 자, 이것도 인사와 연결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재명 정권의 인사기용, 이 부분은 어떤 각도에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죠. 이해. 일단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이 돼야 돼요. 충성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박용진 전 의원이 왜 배제됐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거기다가 뭐 정봉주 전 의원인가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공천을 이어가는 것이 순리고 보통 상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다른 사람을 공천하게끔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집요 이겁니다. 이해, 일단은 어떤 이익이 걸려 있다. 그다음에 충성, 그다음에 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거죠. 지금 이 공무원들 중에서 내란 뭐 이런 쪽에 동조했다. 말 그대로 보수 고위직 공무원들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부처 업무 보고할 때 보면 뭐 이학재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보다는 이재호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이 훨씬 말 길게 했어요. 이 길게도 안 했어요. 말이 길어요. 뭐 어디다 놀다 오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넌 아니야. 찍어놓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뭐 지금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이 말씀드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뭔가 요즘은 뭐 단어 한마디만 해도 고소고발을 하고 뭐 그래 뭐 민주파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뭐 정원호 띄우기도 했고 지금 이학재 죽이기에 들어간 거는 박찬대에게 뭐 판 깔아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뭐 지금 뭐 $100짜리 검색하는 그게 지금 이야기할 부분입니까? 대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쫙 그렇게 해서 뭐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든지 뭐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이익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충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요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무슨 그 국제교류, 뭐 코이카 이런 쪽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사는 분명합니다. 지금 어떤 이념도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익, 뭐 자기의 재판 리스크 관련해서 간부들 그다음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십시오. 이혜훈 후보자도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보통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후보자로 했을 때는 상식은 그래요. 대통령이 직접 데리고 나와야죠. 춘추관에. 그리고 이렇게까지 서두를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서두르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딱 데리고 나와서 신년에 뭐 중국 가기 전에 이혜훈 후보자를 내가 이래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하려고요. 그래야 대통령이 딱 설명을 해야 뭐 때문에 임명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네네. 아무런 설명도 없고 뭐 실용이니 통합이니 정치적 동질성이나 경제적 동질성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딱 스타일을 보면은 한국 도로공사 사장한테 끝까지 그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쓰레기. 아니 쓰레기 청소하라는데 왜 쓰레기 청소 안 했냐. 끝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안 합디다. 뭐 먼지가 많아요. 아니 지금 무슨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예. 네. 자, 키워드 두 번째, 이재명의 인사 정책 어떤 것인가. 방향이 분명하네요. 아까 이제 핵심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비교를 해주기도 했네요.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 카르텔이 강력했죠. 이념적인 성격이었다면 이 이재명 정권의 기본적인 인사의 기본 바탕은 이해관계로 묶여 있다. 뭐 여러 가지 카르텔이 있는 거죠. 이권 카르텔이 사법 리스크 관련된 또는 적대 세력, 자기와 적대하는 세력들은 다 안 돼 하는 이해관계. 상당히 중요하게 좀 정리를 간명하게 좀 해주셨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이 중요한 키워드는 환율, 물가, 집값, 고용, 뭐 취업이죠. 뭐 문제가 되겠네요. 우선 이 문제 환율 물가 집값 폭등 특히 연말을 상당히 이제 작년 연말에 강타를 했었잖아요. 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측면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어요? 총평한다면은 예. 제대로 된 글자로 평가가 잘 안 돼요. 그냥 제 총평은 이겁니다. 비명이죠. 비명 행사할 때 그 비명이 아니라 진짜 너무 걱정이 되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근데 뭐 우리 허현준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또 경제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제 방송에 이데일리 TV나 매일경제 또 서울경제에 나갔던 적도 있고 딜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경제 방송에도 나갔던 적이 있는데 뭐 경제 분석도 이건 왜냐하면 제가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찔아찔해요. 자,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를 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 물가, 집값 여기다가 사실은 4대 이른바 비명이에요. 4대 비명이 환율 비명, 물가 비명, 집값 비명, 취업 비명. 취업이 안 돼. 그러면 일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이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금 환율 비명, 물가 비명, 집값 비명, 그다음에 취업 비명인데 그렇게 대통령이 많은 말을 쏟아내도 이 네 가지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해법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해법이 없는 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구윤철한테 맡겨버려요. 그다음에 김용범한테 맡겨보는데 요즘 두 사람의 말수가 확 줄어들었죠. 네. 왜 줄어든 줄 아세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가 이 사람 말도 지금 확 줄어들고 이상경 차관은 날라갔고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환율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서 이 노란 봉투법 이 관련법 철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가와 관련해서는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경제 정책을 돈을 풀어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돈을 풀면 계속 물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여론조사 결과 우리 보셨잖아요. 집값은 뭐다? 집값에 대해서 이건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공급과 그다음에 공세대예요. 공세대. 낙성대 뭐 서울대 아니고 공세대. 집값은 공급이냐 세금이냐 대출이냐인데 집값을 잡는 것은 세금이나 대출로 돼요. 세금해서 뭐 종부세나 재산세 매기고 하면 돼. 대출은 대출을 쪼우거나 LTV, DTI 또 DSR 조정하면 돼요. 원리금 부채 상환 비율을 조절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 해결은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집이 저 땅끝 마을에 그게 뭐 이제 뭐 별장 짓고 싶겠지.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해남을 제가 또는 저 경남의 남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직장 다니고 하고 뭐 대기업 다녀야 되는 사람은 서울에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공급을 늘려야 돼. 공급을 늘리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집을 지을 데가 없다니까 서울에. 그래서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좀 올려주고 서울의 설계를 딱 통해 가지고 이걸 가파르게 관악산 쪽으로 북한산 쪽으로 한강에서부터 고도가 높아지는 이 파리 스타일, 역파리 스타일로. 파리는 다 낮아요. 근데 우리는 산이 있으니까 구릉지 쪽으로는 집이 높아지 용적률로 이 높이 주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당장 초과이익 한수제로 억대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분할해서 30년 재산세로 포함해서 상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 그럼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의 이 재정에도 살찌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방세 일부하고 국세 일부로 전환해서 그거는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지방 부동산 이 또 안정화에도 기획을 다 세워줬잖아요, 제가요.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인데 이걸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익관계, 이해관계를 잣대를 들이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해야 될 것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다 외교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지.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이면 대한민국 안보가 끝났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판타지 어프로치. 이게 착시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몰라 이런 걸. 국민들은 그냥 핵 추진 잠수함? 유튜브에도 나왔어? 어디 무슨 방송 뭐 걔도 하던데 여기 사람들이 그냥 묻혀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4대 비명 해소 못하면요. 대한민국 절단 날 거예요. 환율 비명, 물가 비명, 집값 비명, 취업 비명 잡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일반적으로 좀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 좀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환율 문제나 이 부동산 대책에서 특히 아주 명징하게 드러내는 장면들이 바로 시장 개입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강제로 동원하는 그런 어떤 조치도 취하고 대기업과 증권사도 사실 달러 시장에 내놔라 하고 조치도 하고 외국 투자들을 사실을 못하도록 이벤트도 못하게 하고 서학개미도 마치 반애국자처럼 매국노처럼 몰고 이거 이제 일제 특정한 시기에 권력자들이 했던 일종의 총칼든 행태가 그냥 아예 제도적으로는 권력의 힘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11호 부동산 대책 때도 사실은 그랬죠. 대출 규제 포함해서 토지거래 뭐 허가고요. 그래서 이 권력이 정권이 이렇게 재산권이라든가 이 시장에 막 밀고 들어오고 개입하는 이 현상 지금 막 당연한 것처럼 정권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밀턴 프리먼이든 네. 정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기라상 같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정보통신망법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언론 이 자유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네네. 민주노총 언론이든지 대한민국의 자유 언론 방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으면 이제는 정의든 불의든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태냐면 무능불능 상태인 겁니다. 무능불능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자들도 나라 경제가 저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면 정말 서울대 경제학과든 무슨 연세대 경제학과든 서강대 경제학과든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서서 이건 아닙니다. 이 경제야말로 시국선을 합니다. 노란봉투법 철회하세요. 이거 더 센 상법 주주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뭐 뻥까지 마세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 오죽했으면 나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막 욕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네가 뭘 하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저는요. 네. 제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로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이거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돈더미가 들어오나요? 참 저는 안타까워요. 욕하려면 욕하세요. 저는 더 오래 사니까. 근데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기잖아요. 네. 비명이 나타나는 이 환율 비명, 그다음에 환율 위기, 물가 위기, 집값 위기, 취업 위기잖아요. 그러면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개입할 수는 있으면 이 개입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진영 간 골만 깊어지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 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환율을 잡겠다. 무슨 서학개미에 페널티를 주겠다. 무슨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고 그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취업 뭐 이 진전되는 기미가 보입니까? 오죽했으면 우리의 학생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보세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 취업하겠다. 일본의 취업이 지금 더 잘 돼요. 네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년들은 일본을 많이 일본에 가고 가서 싶어 일본에 네. 취업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부동산 대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정부 깔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현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못 내나. 대통령도 그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경기지사 시절에 못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 결국은 위기라고 생각하죠. 시급하고 있으니까 뛰어는 들었는데 개입은 했는데 이게 해결책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능불능이에요. 이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학교 안 나온 사람도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미국에 뭐 UCLA 나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서 객관적으로 보고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접근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짧게. 예. 민주당 내분 사태 키워드를 한번 좀 하긴 여쭤보겠는데요. 뭐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고 알고 있는데 이 내 상황도 좀 공유를 하지만 이 흔히 말하는 이재명 계열과 정청래 계열을 큰 파국이 계속 작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점점점 축적되고 있고 더 큰 파국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부분하고 이 이재명 정권의 일정한 근본적인 불안정 요소가 장기화될 텐데 그건 어떤 측면에서 좀 해석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내분이 분란이 될 수밖에 없다. 내부 분란이죠. 네. 그리고 계속 이것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속 사태다. 왜 그러냐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지향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정청래와 갈등을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라는 이념으로. 근데 그게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해관계에 정청래는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은 헛웃음을 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 민주당 내의 내분 관계, 내분 양상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더 이 당랑거철처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당랑거철이 뭡니까? 이 사마귀가 이른바 수레가 밀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도한 흐름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청래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온몸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그게 대의원 권리당원 1대1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 포석을 깔아서 다음 전당대회에 살아남아야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청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김어준이 됐든 아니면 이른바 새롭게 생겨난 친정파가 됐든 그러면 이건 뭐다.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엄청난 신경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이해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익을 생각했을 때 지방선거에 굵직굵직한 단체장 내 손으로.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당대회 이기려면 김민석 못 내려오게 해도 막아야 되고 내 손으로. 그러려면 지방선거가 내 승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마치 중국의 그 무협지에서 김용 선생 알잖아요. 김용 원작의 찐농의 이 대할극 무협 대할극의 피비린내 나는 피투성이가 되는 티안릉 파부 천종팔부 그다음에 의천도령 이티엔 따롱치 네. 그것을 보는 상황이 될 거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6개월 전에 5개월 전에 말씀드렸을 때 헛웃음을 친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기립박수를 치세요. 이야 배추도사 부채도사의 예측이 그대로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강선우 이제는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이것도 이 할극 내의 내용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측근을 잘라내는 것이 측근을 도려내는 것이 자 김남국 전 비서가 날라갔죠. 이런 내용들이 이른바 이런 이해 다툼의 이른바 내부 분란의 연장선상에서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프레임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2부 핵심 키워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순서를 민주당 내분 사태, 환율, 물가, 집값, 취업, 고용 문제, 그리고 인사
관련된 문제, 지방선거 문제. 올해 이것이 중요한 다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화두, 과거형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 화두가 계속되고 있는 주제들이네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 분석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신 바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올 한 해 누구보다도 데이터 전문가니까 데이터 분석 잘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죠. 여러분들은 예. 적토마를 이야기하시지만 네. 우리는 올 한 해 병원은 펜마. 펜을 들고 달리는 말입니다. 네. 네. 배추 적토마와 펜마. 그렇습니다. 네. 예.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